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거의 다가 하락을 했고, 특별히 일단 러셀이 좀 하락세가 깊었죠. 자, 아침장이 좀 상승을 했다가, 자, 아무래도 일단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고, 자, 거기다가 아무래도 이 셧다운이 좀 길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의 불안감, 그로 인해서 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많이 쏠렸다. 특별히 금이라든지 국채시장으로 좀 자금이 쏠리면서 이런 것들이 하락세가 되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막판까지도 회복을 하지는 못했다. 자, 그런 것들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한 7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약간의 지금 현재 조정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를 본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일단 빅7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했던 그런 모양이 있었다. 즉 말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이제 눌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라클도 오븐에 많이 빠졌다가 장막판에 조금씩 회복이 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되면서 이때까지 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좀 하락이 됐고, 테슬라 역시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의 좀 눌림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이런 쪽으로 AI로 상승됐던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받으면서 아무래도 국채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은 회피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금값은 오늘 또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값 더불어서 지금 이제 달러 지수도 조금은 상승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엔화 자체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반대되는 달러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빅스 지수도 지금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한 5.5%까지 상승이 되고 있다.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약간 일단은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10년물 자체도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 셧다운이 좀 많이 지속됨에 따라서 약간의 안전자산으로서 도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면서 약간의 주가가 좀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 본다면 6,700 정도 되면서 0.38% 하락을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50라인대 있죠. 중앙 라인대를 꺼놓고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약간씩 빠질 때마다 바로바로 일단 조정이 나오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조정이 짧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은 담아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은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상당히 일단 조정이 깊지가 않고 바로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대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려오면은 나도 반드시 일단은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기 자금들이 많이 있는 그런 유동성의 장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지금 이제 51선이란지 그 라인대 있죠. 제가 그 라인대가 6,800 정도, 6,500 정도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빠지면 상당히 많이 빠진다. 자, 지금은 그렇게 많이 빠지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샀다 팔았다 해봤자 크게 일단 먹을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일단 만약에 내려왔는데 내가 일단 들어가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면 좋은데 바로 치고 올라가서 또 고점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 또 일단 이때부터는 또 폼이 쌓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장이 가고 있을 때는 굳이 일단 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일단 장세가 계속해서 가서 여기가 고점인지 저기가 고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깨가 꺾일 때, 자, 그럴 때 털어도 문제가 없다. 그런 것들은 보여주지가 않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웰스파고의 권오성 씨가 나와서 AI 버블은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웰스파고의 스탁마켓의 헤드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AI에 있어서 버블이 없다는 이유 자체가, 첫 번째가 AI에 있어서의 지금 캐펙스 있죠. 이 사이클 자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무역에 있어서는 3분기에는 아직까지는 덜 반영되어 있고 4분기 되면 완전히 반영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캐펙스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어닝 시즌 자체가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반도체 주식이 리드를 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AI의 캐펙스 자체가 지금 이제 초기 단계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 통틀어서 지금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닝 자체에서 지금 좀 좋은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AI 버블은 없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단 6개월 만에 33%라는 이례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역사를 보면 앞으로 더욱더 상승세가 거세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월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안겨다 준 그 해방의 날 매도세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자, 그 이후에 주가는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는 거죠. 6개월 동안에 33% 이상이 상승했고 1953년 이후에 벤치마켓 지수의 같은 기간 동안에 이처럼 강력한 성과를 보인 것은 12번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또 아무래도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보무역주의 관세가 단속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자, 거기에는 아무래도 AI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메타 이런 것들이 주가가 큰 폭의 급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역사는 일단 월가에는 유리하지 않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적어도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S&P 500이 6개월 만에 30% 이상 급등한 이후에 일주일 동안 평균 1% 하락했다고 지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강력한 상승세를 보인 후에 일주일 후에도 지수가 상승할 확률은 36.4%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조정받고 있는 것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벤치마켓 상승폭도 그리 인상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6개월 동안에 30% 이상 급등한 후 3개월의 평균은 3.6%의 상승에 그쳤다. 6개월 동안 평균 한 5.9%의 상승에 그쳤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AI 관련의 수익이 실망스럽고 배수적 추측을 초래하면서 연준이 올해 2차례 금리 인하 기대치를 낮추면서 경제 데이터가 반전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조금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이제 랠리의 모든 이유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무효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승,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일 수가 있다. 뭐 이까지는 안 가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은 필요할 시간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값 보겠습니다. 금값이 4,000달러를 돌파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큰 숫자에서 종종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 그 말은 올라가서 조금은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가 됐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하나가 3개월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때 있죠. 가장 높을 때. 자, 그럴 때 201선하고 그 다음에 봉하고 관계가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격도가 상당히 멀 때 있죠. 요럴 때는 한 번씩 아무래도 조정이 조금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좀 많은 가운데 있죠. 물론 조정 안 나오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좀 조정이 나올 때쯤 되면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그때는 신규 진입은 좀 불가고 이제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되, 자, 없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브링크 인터내셔널 요거는 좀 칠리의 모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칠리스의 모회사가 브링크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매력적인 가치평가 덕분에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한 2% 이상 상승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JP모건에서는 중립예산 비중 확대로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가를 갖다 180달러에서 175달러로서 하향 조정했다. 자, 일단 뭐 비중은 확대는 했는데 목표가는 조금 한 5달러 정도 낮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8%의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현재 2027년도 예상 실적 기준에서 P/R는 15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든이라든지 텍사스 로드하우스 이런 것보다는 배수가 좀 낮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무래도 배수가 일단은 그 정도로 주게 되면은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AMD에 대해서 월가에서 매우 강세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일단 강세 전망을 내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MD 주가가 오늘 또 상승하고 있죠. 한 3%가. 그 이유는 제프리스가 주가 목표를 갖다 상향 조정하고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170에서 한 300달러에서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다.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 AMD는 여전히 이정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년에 걸쳐서 6기가와트 용량의 AMD의 인스턴트에 그래픽 저장치를 배치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의 AI 로드맵이라든지 전반적인 AI 수요 수준을 갖다가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다. 자, 이너스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오라클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는데 AMD도 역시나 이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자기는 170에서 한 300달러를 줬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픈 AI 인수를 갖다가 다세대에 걸친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 자체가 다른 다 하고 있는데 자기도 들어가서 오픈AI에다가 일단 공급을 하게 됐다. 자,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오픈 A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엔비디아, 오라클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과의 계약 체결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해당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데, 자, 물론 이러한 계약들에는 구속력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AI 컴퓨팅의 필요성이 얼마나 크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금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러한 컴퓨팅뿐만 아니라 GPU를 수행할 수 있는 지금 대규모의 예를 들면 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용량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세부적인 사항들은 많이 남아있지만 AI 투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불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가 자체를 한 400달러까지도 상승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그때는 아무래도 AI 서브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엔비디아로부터의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할 때는 한 400달러까지도 주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일단 가격에서 한 2배 정도로 상승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단은 더 폭넓은 시장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블랙록의 링리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 간의 소득 창출 기회가 조금 성숙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사람이 투자하는 곳, 이 사람이 투자하는 곳이 어딘지,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랙록의 링리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매력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세대적인 기회가 있는데 기회는 오래 가지 않는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시장이냐면 채권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장은 그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채권의 수익률이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단기채 이런 것들은 내려갈 가능성이 많겠죠. 금리가 내려가면은 단기채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의 채권 전망에서는 이런 소액의 수익을 여러 번 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사람 역시도 금리가 내려갈 예정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9월 연준에서 아무래도 0.25%를 인하를 했는데 올해 2차례 정도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경제라든지 기업 부분이 모두가 여전히 양호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공지능을 갖다 기업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도입함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의 임무 자체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인해서 사람들을 잘라버리게 되면 고용이 악화된다. 고용이 악화될 때는 아무래도 금리를 갖다가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땐 기술이라든지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서 일자리 성장이 저조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은 코로나 이전과 구조적으로 다른 그런 금리 정책이 시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말해서 이자율이 계속해서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자, 코로나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은 지금부터는 고용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고용이 높이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자율이 줄여질 거다. 이자율이 줄여지니까 채권 쪽에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나.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운용하고 있는 액티비티 ETF를 본다면 플렉시블한 인컴, iShare이죠. iShare 붙는 거는 거의다가 일단 블랙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시큐리티 된 상품이 있죠. 정권적으로 판매된 상품이 한 35%, 그 다음에 하이엘드란지 론이 한 36%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가 한 8.2%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ABS도 있고 CLO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채권하고 다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은 US 하이엘드 있죠. 하이엘드도 한 17.3%나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경제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거기다가 하이엘드란 말 이자를 많이 주는 회사들이겠죠. 그래서 기업의 신용도가 상당히 낮은 회사들인데 이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미국 경제를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티은행에 따르면 AMD와 오픈AI 거래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주식이 되고 있는데, 이 주식의 이름은 에스트라랩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디은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스트라랩스의 목표 주가를 275달러로 제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렇게 6개월 동안 또 4배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줬는데 매수 의견을 줬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이 회사는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반도체 제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I라든지 클라우드 인프라의 애플리케이션의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특별히 2026년도에 출시 예정인 AMD의 헬리오스 플랫폼의 핵심 네트워킹의 인프라를 공급할 예정에 있다. 요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를 좀 높였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디은행에 따르면 아스테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AMD와 협력 덕분에 오픈AI가 수년에 걸쳐서 최대 6기가와트 정도의 AMD의 인스팅트 GPU를 배포하기로 한 그런 계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아스트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AMD가 2020년도에 출시할 헬로스 플랫폼에 활용될 수 있는 UA 링크를 포함한 개방형의 AI 네트워킹의 생태계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UA 링크의 컨소시엄에 따르게 되면은 UA 링크 자체는 AI 컴퓨팅 포트의 가속기라든지 스위치를 연결하는 저지형 고대역폭의 구조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AI 학습이라든지 추론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확산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아스트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픈렉 SQL 시스템의 폭넓은 도입 이런 것들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속기당 한 $1000의 수익은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로 인해서 한 $275를 주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EPS의 성장률 한번 보시면 88%, 32% 상당히 좋죠. EPS 성장률도 두 자리 숫자니까 상당히 좋고 매출의 성장률도 거의 두 자리 숫자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2016년도에 2.09 아니면 2.77 정도로 하면 되겠죠. 뭐 높게 잡으면은 2.77 정도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이 10월 달이니까 그래서 보통 일단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무래도 내년에 2020년도 걸 해야 되는데 땡겨와서 본다면 이 정도 걸 가지고 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그래서 2.77 가지고 해보겠고 그 다음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한 139배 되고 있죠.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섹터 평균보다는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성장이 많으냐 했을 때는 성장성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섹터 평균보다는 뭐 2000%나 이상 더 많으니까 상당히 일단은 아무래도 성장은 높다. 자, 그렇다면 한 100배수 정도 준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보셨듯이 2.09가 100배수면 200불이죠. 그 다음에 2.77이 100배수면 뭐 277불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아무래도 지금 CT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275불. 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전 고점 그 위에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200불 근처에 요 정도는 일단 아무래도 요쯤에서는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좀 더 빠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좀 들어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아무래도 장세가 좀 돌아 나가고 적진 저점이라든지 이런데 가까이 왔을 때 저 그때부터 약간씩 분할 매수하셔서 들어가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자,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기초적인 거니까 여기서 이제 10Q라든지 10K를 다 읽어보시고 회사가 전마로 전량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일단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지 자, 그런 걸 다 따지신 후에 일단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JP모건 자체가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칠리 오너 브링크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되고 있고 그렇게 된 이유는 JP모건 자체는 주가가 좀 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 일단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링크 인터내셔널 요거는 좀 칠리의 모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칠리스의 모회사가 브링크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매력적인 가치평가 덕분에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한 2% 이상 상승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JP모건에서는 중립예산 비중 확대로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가를 갖다 $180에서 $175로서 하향 조정했다. 자, 일단 뭐 비중은 확대는 했는데 목표가는 조금 한 $5 정도 낮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8%의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 2027년도 예상 실적 기준에서 P 레이쇼는 15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든이라든지 텍사스 로드하우스 이런 것보다는 배수가 좀 낮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무래도 배수가 일단은 그 정도로 주게 되면은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브링크에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본다면 CEO가 다른 것보다도 매우 중요한 바그를 했죠. 이런 부분에서 칠리스를 차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재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과 2025년도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순위의 단위 성장에서 복귀, 그 특정 핵심 메뉴의 요리에 지금 실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방에 브로일러를 갖다 다시 추가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교하기 어려운 것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손실된 그런 트래픽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가 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숏을 치고 있는데 자,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EPS를 한번 보시면은 202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11.8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구해 볼 것 같으면 이제 여기다가 배수 있죠. 배수를 본다면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섹터 평균이 17배수 되고 있는데 12.22 정도 되고 있으니까 한 31%가 저평가되고 있죠. 오는 평균도 한 15.808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한 15배수 정도 해주면은 적정하겠죠.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2027년도에 EPS를 땡겨와서 15배수를 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5배수에다가 11.81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1.81 곱하기 15배수 해주게 되면 한 177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77불이만 이 정도 가격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당히 올라갈 여력이 좀 많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요 라인 때 있죠. 지금 말해서 지금 120불대 되고 있는데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이걸 지켜내지 않고 이걸 강하게 만약에 깬다. 자, 그렇게 했을 땐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보시면서 조금 저점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는데 120불이 지켜지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 자, 아직까지는 추세가 일단 돌아 나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고 다음에 있을 실적 발표 있죠.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좀 좋아질지를 계속해서 분석하시면서 좋아진다고 생각했을 때의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좀 분할 매수하셔서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세부적으로 회사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자.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맥주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적 예상을 웃돌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주가가 여전히 저렴하다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드와이드 익스체인지에서 추천하고 있는 회사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컨스텔레이션 브랜드하고 스타벅스 이 두 가지 회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이런 데는 모델로라든지 코로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수레사입니다. 이런 것들 수입 업체인데 주로 멕시코에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멕시코 애들이 이런 것들 많이 마시는데 이제 불체제 단속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감소되겠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적을 일단 발표했는데 실적이 상회되고 있고 연간 가이던스도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예상 이익의 한 12배 정도로 일단은 매력적인 수준으로서 평가가 되고 있다. 밸류션도 상당히 저렴하게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6개월 동안은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으로 기다리면은 돈을 벌 수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회사는 스타벅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브라이언 니콜 CEO 지하에서 아무래도 회사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를 살린 데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회사를 살릴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거의 한 4% 수익을 받게 되겠고 배당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비자들이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한번 보겠습니다. EPS 한번 보시게 되면 요번에 2020년도에서 상당히 일단 마이너스가 됐다가 요번에 또 플러스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11.45 아니면 12.54 정도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한 지금 이제 12.12니까 섹터 평균이 15배수인데 이거보다 상당히 낮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5년 평균보다도 상당히 낮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배수 정도는 줄 수 있는데 뭐 15.82 정도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15.82 정도로 봤을 때 지금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EPS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EPS를 갖다가 11.49로 일단 계산해 보겠습니다. 11.45로 하고 15.8배수 정도 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본다면은 180불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했을 때도 한 180불 받을 수 있는데 자, 지금 모습에서 180불이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그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가격대에서 본다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다. 한 27%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다는 거죠.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EPS라든지 아니면 일단 레버뉴 이런 것들 거의 다가 비트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리 꺾이는 모양이 있다. 아직까지 올라가려면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보시고 무조건 일단 들어가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릴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럴 때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고 과연 이런 것들이 계속 매출의 증가가 일어나는지를 체킹하시면서 회사를 갖다가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저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스타벅스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2016년도에 EPS는 2.66 정도 되고 있죠. 요거 아니면 요거 두 가지로 일단 구해보셔야 되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2.66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일단 매출의 성장률은 두 자리 숫자로서 EPS 성장률은 좀 좋은데,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매출의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되고 있죠. 아무래도 2028년도까지도 한 자리 숫자의 매출의 성장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으면서 아무래도 미래 성장이 돼서 좀 많이 일단 배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한 37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섹터 평균은 17배수고 그 다음 5년 평균을 본다면 한 30배수 정도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한 30배수 정도를 놓고 구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30배수에다가 2.66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0배수에다가 지금 모습 속에서 2.66을 곱했을 때, 자, 그때 모습 속을 본다면은, 자, 아무래도 한 80불 정도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적정 주가가. 자, 그렇다면 지금 모습 속에서 한 80불이니까 지금 가격이 아무래도 좀 적정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그 밑으로 빠진다면 조금의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매수 관점에서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차트도 같은 모양이 좋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일단 좀 쌍바닥 이런 것들이 될 때, 고를 때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 밑에까지 기다리셨다가 70불대 라인대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가격대 있죠. 위에 가격대 이렇게 한 76불대, 자, 그 가격대를 일단 내려오면서 이렇게 쌍바닥이 그려질 때, 자, 고를 때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회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이번에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날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 중심을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사를 체킹하시고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동물 건강 주식 자체가 2025년도 한 70%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JP모건은 일단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엘랑코의 동물 건강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회사인데, 자, 요 회사는 JP모건에 따르면 올해 랠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정급을 중립해서 과대평가로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애완동물과 가축을 위한 미국의 제약회사가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매력적인 제품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뉴트럴 해서 오버웨이트로 상향 조정하면서 매력적인 혁신 사이클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크레델리오 꽈뚜로 이런 출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매출에 의미 있는 기회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월가에서 종종 광고하는 실적을 갖다가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레델리오 꽈뚜로라든지 익스페리얼 이런 것들이 기타 최근에 출시되거나 곧 출시될 제품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엘랑코의 향후라든지 몇 년 동안의 매출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익계산서 마진, 그 다음에 EPS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레델리오 꽈뚜로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기생충 예방 효과를 제공하는 슈어볼의 정제가 되고 있고, 익스페리얼 이런 것들은 암모니아 가스 배출을 줄여주는 유구용 사료 보충제다. 자, 이런 것들의 신약이 계속해서 개발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동물병원이란지 동물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되면서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랑코의 목표 주가를 갖다 18달러에서 24달러에서 상향 조정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이런 주가가 강세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추정치가 더 높아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상승의 여력이 많이 있지 않겠나.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EPS 한번 보겠습니다. EPS는 2020년도가 1 정도 되고 있고 2017년도는 한 1.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은 23배수 정도 되고 있죠. 그렇다면 섹터 평균이 18배수고 5년치는 22배수니까 5년치 정도 줘도 되겠죠. 그래서 22배수를 했을 때는 이제 22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 1.14를 통해서 22배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14에서 22배수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모습에서 한 25불 정도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20불에서 한 25불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20불 정도 되고 있고, 그렇다면 조금 더 길게 본다면 25불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모습 중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빠진다면 좀 매수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닝 자체가 발표될 때가 얼마 남지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아무래도 지금 11월 달에 있으니까 그때 눌릴 때 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적정 주가에 되고 있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차트상으로 상당히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쌍바닥을 치면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자, 그다음 우리가 빠질 때 조금씩 들어가셔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엘랑코의 하스피를 대해서는 또 깊이 있게 한번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싱킹알파 자주 보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미국 주식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SEC 파일링 이런 것도 봐야 되겠고 이런 것도 한국말로 탱큐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한국말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자, 아무래도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한국말로 나오기 때문에 한국말 나온 데가 많이 없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국말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싱킹 알파 이런 것들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분석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자, 그런 가운데 또 이런 것들을 하나는 가지고 계시면서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다. 도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메인 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올랜도 킴에서 더보기 있죠. 요거 누르시게 되면 싱킹 알파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소정의 디스카운트를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는 가지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우리가 미국 주식 할 때는 좀 필요한 그런 도구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